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종전선언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일 수는 있지만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생각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 측면에서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만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 don't personally think that a declaration like this make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but I think it's something that should be part of the diplomatic, fabric, along with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자신이 북핵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했던 2004년 무렵부터 나왔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이 협상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한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전형적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would say, well, if the war is over, get the U.S. troops out of Korea. The U.S. troops are not going to withdraw from South Korea based on a declaration. It remains to be seen if it has any effect whatsoever on North Korean thinking.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면서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그동안 엄포를 놓은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은 위험하고 마법에 취해 있는 듯한 사고방식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만 공고히 할 것이고 중국이 적극 개입해 북한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nd let's also remember that China's long-term goal o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similar to that of North Korea, and that is ultimately the end of the U.S.-ROK alliance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So there's a shared goal here.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고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거듭된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한국이 적대적이지 않으면 남북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몇 시간 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면서 비판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이 영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장기간 지속돼온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기 위해서는 존중이 보장되고 편견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 부상은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어떤 담보도 없다면서 미한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남북 간 끝없는 군비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는 종전선언 거부의 방점이 찍혔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조건 없는 종전선언은 크게 손해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선제적으로 한미가 중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볼 거 없다라는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북한이 미국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 입장인 적대시 정책을 미국을 압박을 하면서 약간의 추이를 보겠다라는 것도 좀 읽혀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경제위기 심화로 자력갱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이나 미국과도 협상 국면을 통해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도 긴장을 고조하기보다는 관망 또는 북중 관계로부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한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은 영내 적국들의 사이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 등 방위 중기 대책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차기 일본 총리를 선출하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후보들이 영내 적국들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적 기지 선제 타격과 미군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에 일본 배치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이어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해 우주와 사이버, 위성 등 새로운 영역과 종합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 정상회담과 관련해 쿼드 4국은 해양 안보와 테러, 사이버 보안, 인도적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합훈련 등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켜왔다면서 인도태평양 영내 민주주의와 법치 강화를 위해 4개국 국방당국 간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안위를 우려하며 기본적 필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는데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북한 정권의 통치 방식과 정책 등에 기인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2일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 상황과 주민들의 안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와 주민들을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은 자체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최대 공여국이자 자금 제공국이며 주요 식량 안보 관련 비정부 기구 NGO를 통해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은 북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이는 대통령이 매우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한 외교와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면서 한반도와 영내 안정과 함께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북한 정권의 통치 방식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은 단순히 공급망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통치 방식과 정책, 충돌, 다른 도전 등 여러 부분에서 기인한다면서 식량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북한이 식량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나서 지원을 제공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는 23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44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며 대다수 인구가 다양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주요 수확철인 10월과 11월 일시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인권단체와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은 24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 주민이 박해와 결핍을 피해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존중하지만 이 문제를 국제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주최 측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중국이 지난 198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에 강제 송환된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강제 북송 재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도 이날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을 봉쇄한 현재 상황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이들이 한국 국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대북 역량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들에게 한화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322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역량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 원, 총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보건사업 추진 대북지원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원선 한국측 구간 철도복원 건설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약 11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DMZ 평화의 길 고성노선도로 개보수 사업에도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등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마저 반입을 꺼리고 있고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인 현재 상황에서 대북 지원 사업이 북한과 합의된 것임을 증명하는 합의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민간 단체들의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